네, 안녕하십니까. 건판다 정수철입니다. 잠시만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대로 견딜만해요. 그렇다 에어컨은 틀어야겠죠. 조명도 켜고. 지금 구글어스를 보고 있는데요. 이 뒤로 보면은 이게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이게 은하수. 왜 자꾸 이런 걸 보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우주인이죠. 지구인이자 우주인. 우주인이 있냐 없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자신이 우주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우주인이고 또 신은 있냐 없냐 그걸 얘기했을 때 이게 우리 자신이 신인인 것이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왜 신이 인간을 그 거꾸로 얘기했을 때 이게 신이 왜 그 불완전한 인간을 창조했겠어요? 완전하면 그 재미가 없죠. 완전하면 재미있어요. 그 틈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게 완전한 가운데 불안정성을 갖춰야 이렇게 어떤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안전은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운행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 속에 완전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신을 창조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인이 있냐 없냐 그렇게 말할 때게 우리 자신이 우주인이냐 우주인 우리 자신이 우주인이냐 그래서 덩그라는 이 우주인이란 말이야. 이게 우주 속에 깜깜한 우주 속에 이렇게 어? 지구가 푸르게 빛나면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거 얼마나 신기해, 그지?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뒤로 보면 이 별들이 보이죠. 이 은하수가 얼마나 강대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볼 때 이제 내 보여줄 건데 굉장히 강대하죠. 우주가 엄청나게 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이제 은하수가 이렇게 있다고. 은하수가 은하수가 있는데 이 은하수 자체도 전체 우주에 비하면은 굉장히 티끌인 거예요. 은하수도. 우리 은하를 볼 때게 지름이 5만 광년, 반지름이 5만 광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빛의 속도 10만 년을 이렇게 가로질러야 이게 횡단을 해. 근데 이러한 전제조차도 우주의 전체에 비하면은 그냥 티끌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 인간을 뭐 우주 먼지라고 하는데 우주 먼지도 아니죠. 우주 먼지보다도 그냥 없는 존재라고 보면 되는 거 없는 존재. 없다고 하는 존재. 없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은하도 서로가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은하단을 이루고 초고대 은하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게 이런 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하를 수천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수천조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방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가. 그래서 이제 무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한이라고 말하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응? 끝이. 빛의 속도로 가도 그 끝에 다다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 게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를 우리가 그 어떤 관측 가능한 우주를 뭐 400광년이라든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 큰 게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왜 자꾸 그 우주를 바라봐라 그러는 거냐면은 그 인간이 보면은 그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영위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죠. 정신보다는 물질이라고. 그래서 물질을 물질 승 아니 물질보다는 정신을 승격시켜야 이게 그 인간의 어떤 그 진화 단계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물질만 추구하게 되면은 그 물질에 의해서 스스로가 이제 그 망가지는 거죠. 이게 문명이 있던 그 물질 문명의 이 선도하는 것보다는 정신 문명이 앞서면서 물질 문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물질 문명이 앞서면은 그것을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명을 더 닦아라. 뭔가 마음을 닦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바라봐라.
우리가 그 아폴로 우주선이나 우주인들이 그 지구 궤도 밖에 나갔을 때 우주를 바라보면서 철학을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강대한 우주를 보면은 굉장히 숙연해지고 어떤 것도 그 깨달음이 온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좀 이렇게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그런 어, 어, 초연해지는 그런 인간을 어떤 득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글을 통해서 뭐 이렇게 수양을 통해서 뭔 득도를 한다지만 이 강한 우주 밖에 나가서 이 강한 우주를 바라볼 때에 그 숙연해지는 느낌이 이렇게 확 물밀듯이 밀어올 때 우리가 그 어떤 작은 인간으로서 지구 안에서 아웅다웅 살 필요가 없다. 인간은 수명으로서 짧은 생애를 사는데 그렇게 어? 어,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어, 분이 넘치는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정신적인 수행만이 남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물질을 뭐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인간 삶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추구하되 그것을 또 이렇게 이제 넓은 도량으로서 깨달음을 얻는 가운데 추구를 해야 그것이 이제 더 가치 있게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예, 졸부한테 갑자기 지금 요즘 또 그 인터넷상에서 1조 몇천조 저기 또또 복권인가 미국 예국 복권 그것도 광고를 하고 있더만요. 근데 예, 이게 그릇이 안 된 사람한테 뭐 1조 원, 몇천억 원, 몇조 그렇게 주면은 그게 그 담지 못할 그릇에 그 담을 수 있겠냐 말이지. 졸부지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패가망신하는 게 예, 졸부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가분한 분에 넘치는 물질은 결국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듯이 우리가 어떤 철학을 깨닫고 우주 본연의 어떤 그 우주가 창조의 어떤 의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같이 오로지 뭐야 성장시켜야 할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인 거고 정신 세계인 거죠. 그래서 정신이 먼저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 아시아. 이거 남극이고. 이 남극이 얘가 장보고기냐 이렇게 한번 저기 세종기지인가 이거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이 새끼들이 안 낑겨주네.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 응? 에라 자식들아. 대한민국이 이래 보면은 그게 큰 땅덩어리가 아니죠. 그런데다 이제 그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어떤 분당 정치, 지금의 요소야대, 그 야당의 어떤 그 우석수가 더 많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힘겹게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오늘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빚이에요. 지금 그 정부 부채가 나라 빚이 1천조가 넘는다고 나와, 1천조가. 나라 빚 1천조 돌파. 그리고 개인 부채, 가계 부채가 뭐 2천조라고 그러고 기업 부채가 뭐 한 6천조다. 야, 거의 일경이네, 빚이. 전체 합하면. 근데 우리가 어떤 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빚부터 갚아야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는 그렇게 그 빚이 많이 얼마 없었는데, 이거 어떤 지금 민주화 정치, 얘가 이제 들어섬으로써 이제 빚으로 나라를 경영했다고 보면 돼요. 아마도 포퓰리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돈이, 국간이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새어나가는 돈이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일련의 예산을 정하고 그걸 집행했을 때에 각 지방 행정부들이, 지방자치주들이 이렇게 돈을 이게 쓸 곳에 쓰고 또뭐 횡령을 안 하고 도둑질만 안 하면은 괜찮은데 도둑질해 가고 또 엉뚱한 거에 쓰고 소비 이게 낭비식 어떤 이게 정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빚은 늘어갈 수밖에 없죠. 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나라 빚을 갚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이게 심각해요. 심각하라고 우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가장 문제는 지방자치주의. 지방자치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지? 지방자치제를 누가 만들었어? 김대중 씨가 만들었나? 하여간 김대중 씨 문제야. 지방자치주의가 되면서 이 작은 나라에서 딴살림을 하고 있어, 딴살림. 너 따로 나 따로. 가장 중앙 집권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이제 한반도의 어떤 환경인데, 지방 자치주의를 하면서, 딴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라가, 이게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방에서 하나의 어떤 서로 이제 예산을, 일련의 예산을 서로 이제 많이 끌어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핑계 대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기획서를 제출하겠죠. 이번에 진보리도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뭐, 1천조가 아니고, 1천억 원이 아니고, 뭐 2조 원인가, 뭐, 얼마가, 아니, 10 몇 조 원인가, 막 끌어갔다고 그래요. 엄청난 돈인 거죠, 전라북도가. 그러면서 할 것은 안 하고, 어떤 파행의 어떤 길을 걷게 되는데, 이번에 어떤 뭐, 전라북도 부안 게이트가 이제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지방자치주의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취소를 하고 다시 중앙 집권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방자치주의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한국은 망하는 길로 점점 되게 쇠퇴해지가 가는 그런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뭐 너무 샴페인을 너무 일찍 뭐 선진국이라 해서 국룰에 빠졌다고 그러나 그저 뭐야 국뽕에 빠졌다고 그러죠. 국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냥 흥청망청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한 1년에 예산을 집행해서 각 지방 자치에 다 하더라도 소비식 이게 낭비식 어떤 지출이 아니라 긴축 정책 쓸 것만 쓰고 남는 것은 다시 이렇게 반환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받은 것은 누구든지 그렇죠. 일단은 받은 것은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은 중앙 집권 어떤 중앙 집권을 어떤 권리를 강화시켜서 중앙 집권적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시 되돌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 말이야. 해보니까 안 돼. 지방 자치주의 해보니까 안 돼. 파행으로만 가고 어? 예산만 빚만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알잖아. 안 되는 거 하긴 했잖아. 하긴 했으면 다시 중앙 집권 정치를 해야지.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환경이 그래, 환경이. 그래서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데, 예? 예? 국군 통수권자가 약진 앞으로, 돌격 길었는데, 전쟁이 이제 여기서, 이때 이제 이명박이, 그때 뭐야, 천안함이나, 아니, 연평도 사건 때, 이명박이는 일부 전투기라도 출동시켜서 폭격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때는 국토통수권이 이제, 여기, 없으니까, 전시 통제권이 없으니까, 이제, 덕단적으로 못하고 미국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 뭐야, 사령관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아직은 뭐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안 해도 얘네들은 우리를, 어떤 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제, 이렇게 가서, 간접적, 대응 사격을 했지만은, 그렇게 가치기를 폭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직은,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이 뒤에서 있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더 손해라. 그런,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어차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냥 지 자신이 스스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라고. 네, 사회주의라는 것은 유일하게 어떤 유일하지 않구나. 중국이나 소련은 사회주의가 아니가? 사회주의 아니지. 중국하고 이제 북한만 남았는데 어차피 자신들이 어떤 구조적 패단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격하냐면 문화적으로 공격을 하고 소프트 어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가 무장을 강하게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력은 아주 굉장하죠. 뭐 메디권이라고 그러든가 사기권이라고 그러든가 뭐 스스로 무장을 강화시키고 문화적으로
문화 침투를 해서 소프트 어택이라는 그런 그 공략법을 써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연변과 여기도 이제 그 만주도 이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데 이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포위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패권 정책과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더 약화시키고 그 중국을 약화시킨 틈을 이용해서 어떤 그 여기에 연변 옛날 우리 땅을 국토를 고토를 회복해야겠죠. 회복을 하고 여기서 양면 작전으로 이렇게 나가야 이게 이제 압박 정책, 양면 작전, 문화적으로 이렇게 침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포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문화 침투에 의해서. 어? 문화 침투에 의해서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강경 정책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나가야 되는 거고, 가끔 이렇게 도발했을 때게, 라떼가 하지 말고, 그냥, 그, 우리도 공격력이 있으니까, 그때 연평도 사건 때도 우리가 발표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잖아. 어? 너희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10배로 갚아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도발하면은 이제 더 거기에 더 맞는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뭐 그냥 뭐 포 몇 발 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미사일도 날리고 그냥 옆쪽에 있는 것을 완전 초타시켜 버려야죠. 직접 침투를 안 하더라도 초타시켜 버려요, 초타. 그리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방지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뭔 얘기 하다가 지방 착지주의의 어떤 그 원점 돌리기, 중앙 집권 정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는가,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확대를 해야 되고, 지금의 어떤 선관위를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겠죠. 그 물갈이를 해야, 그런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해야,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앞전의 어떤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것을 완전히 까발려야지. 그런 명분을 만들어야 선관위를 이렇게 물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로 이게 국정을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에서 나오듯이 기존 어떤 그 정치의 행보를 이게 문민정부가 만들어왔던 어떤 그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정치적 구조를 완전히 까부셔가지고 성렬이냐 성렬 어? 뚫고 나간다 이거 완전히 깨트려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충분한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참모진들도 보면은 그만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참모진들의 어떤 구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서 청원해 주는 거 이게 원래 어떤 그 좋은 사람한테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그릇이 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올바르게 직시하는 그런 그 안목만 있다면은 그 그릇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어, 이번에 진벌이 파행에 대해서 플랜 B를 이렇게 작동함으로써 굉장히 외국에서도 호평을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 토지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철저한 얘기해서 이거 지금 이 새만금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 갯벌 자원이 오히려 더 어, 그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태 환경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거니까 앞으로 어차피 이제 뭐 이렇게 맹글어 버렸으니까 뭐 이걸 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뭐 여기에 에, 공업단지를 만든다거나 어, 어, 오히려 지금은 뭐 식량 자원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 식량 자원이 부족한가 하는데 그것도 FTA가 뭐 그거에 의해서 뭐 우리나라 쌀도 다 소비 못하는데 쌀도 또 수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수입 의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일정량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음, 나중에 이제 이게 중국과의 어떤 거 교류를 생각을 해서 이쪽에 이제 어,
어떤 그, 뭐야, 금융 허브를 만든다거나, 얘가 군산 비행장이네? 군산 비행장. 펠콘 4.0 할 때 군산 비행장 많이 참여했는데, 펠콘 4.0이라고 비행 시뮬레이션, 전투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를 배경을 해서, 그, 만든 그 펠콘 4.0. 아주 그 지금, 저기, 그, 뭐야, GCS인가? 그게 이제 조금 경쟁력에서 좀 뒤지고 있는데, 펠콘 4.0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벌이 대를 이게 이제 파행으로 이끈 전북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토지의 활용도를 충분히 이제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그 꼴이 돼버렸어요. 가끔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 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도 뭐 사람의 어떤 그 관상까지 봐가면서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을 했죠. 근데 관상은 또 미신인데, 그래서 또 관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어떤 그 외모적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그 기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은, 저도 잘생긴 게 아니라 이게 침묵 묵묵하게 있으면 꼭 화나는 표정이에요. 지금은 이제 늦었죠. 안 그래, 제가 지금 한 20대라면 좀 성형수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인상을 조금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잘생겨야지 인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되게 강한 북방계, 이제 남방계는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큼직큼직한데, 북방계는 이렇게 눈이 날카롭고 인상이 강해요. 그래서 북방계 사람, 뭐, 정주영이 같은 분은 북방계인데, 그러게 이제 어떤 그 회사의 리더면은 괜찮은데, 어떤 쓰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강한 인상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죠. 호랑이상이라고 해서. 호랑이는, 예, 상대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랑이상이나 사자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호랑이상이나 사자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그 사업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맨 밑에서 일하게 되면은 그 사자상이라, 어, 별로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항상 지적질하죠. 대가리에 등급 많아가지고, 지적질을 합니다. 어, 질투도 많이 받고 그래요. 질투도 많이 받고. 음, 멋있다, 영웅도.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어떤 길을 열어야 하는, 타파해야 되는 어떤 목록들을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뭐 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큰 가닥에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한 어떤 길은, 좀 제시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동구 같은 사람들이 저 국방장관 해야 되는데, 심동구, 심동구라고, 심동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전략에 대해 3번도 지금 북한에 대한 전략을, 소프트 어택을 해야 된다. 그런 분이 있어요. 심동구가 국방장관이 되면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